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그래픽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속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한 정황들이 속속 여러 차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북 비용을 합의한 뒤에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그런 정황도 공소장에 담겨 있고요. 또 다음 그래픽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자신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라면서 그 이후에 직접 리종혁 조선아트의 부위원장과도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됐다라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 의원님. 저게 2019년이죠. 예.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국제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그 국제 대회에 이제 그 쌍방울 그룹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북한의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뭐 송명철 아태위 실장, 부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그 쌍방울 그룹과 북한 간의 협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사실은 처음에는 500만 달러를 북한에서 요구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줄이고 하다가 보니까 300만 달러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그래픽 바로 보여주시죠, 같이. 네, 그게 300만 달러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그 통화를 연결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김성태 전 회장이 자, 저도 방북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서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안 했다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한 진술이 과연 김성태 전 회장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었던 그 방용철 전 부회장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고, 방용철 전 부회장은 직접 북한 측하고 이 그 액수를 협의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리종혁 부위원장하고 직접 통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마 검찰에 입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300만 달러의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합의한 뒤에 직접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종혁 부위원장한테 그렇죠. 우리 저 북한에 가서 만납시다. 예.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해놨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검찰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과연 뭐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군요. 박상수 변호사님. 작년에 이 대북 송금 혐의로 영장을 쳤을 때 검찰이 그때보다도 이번 공소장이 훨씬 더 내용이 구체적인 게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이어서 보시죠. 이화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호구냐 이런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방북 비용 협상할 때 이화영 씨가 500만 달러를 요구받았는데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화영 씨한테 얘기하니까 이화영 씨가 그러면 한 100만 달러만 주고 좀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 방북해서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같이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 뒤에서 서 있고 이게 카메라에 잡히고 하면은 쌍방울 너네 무조건 30대 그룹 된다.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방북만 되면은 모두에게 좋으니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김성태가 얘기하니까 이화영 씨가 아이고 김 회장 고맙다. 라고 했다는 내용들이 다 공소장에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영장 심사할 때는 없던 내용인데 아마 그 이후에 이 검찰이 좀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훨씬 혐의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구체화되는 혐의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자신의 목을 조여온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고 이번 판결문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러한 사실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러한 점들,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증언들을 통해서 맞춰져 들어갈 때 혐의에 대한 입증과 증거가 이제 그것이 유죄로 판단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은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또 방어해야 될 전선이 늘어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험난한 그러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